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모두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항소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틀 만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의견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항소 포기와 관련한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엔 노만석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물을 마시기도 했던 정 장관은 1심 법원이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니라고 반박했고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 변화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자 VIP 경로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상병 순직 당시 현장 지휘관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최상병이 수중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뒤 모든 책임을 부인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러나 순직 해병 특검은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작전 통제와 지휘가 최상병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첫 기소입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하여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가슴 장화 확보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검은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 이용민 전 포 7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 없고 작전 상황을 몰랐다던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수해 당시 수중 수색 사진이 실린 언론 보도를 보고받고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전체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포렌식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 폴더로 옮겨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그가 수중수색 관련 영상 뉴스 링크를 수신하고 사고 이후 부하와 통화해서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느냐고 묻는 등 수중수색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삭제하려 한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2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은 출석하기로 하면서 강제 구인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특검 사무실의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기로 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연세대에 이어 고려대 비대면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문제와 답안을 공유한 건데 학교 측이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지만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고려대 학생 1,400여 명이 온라인 수강하는 교양 수업,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지난달 25일 컴퓨터를 이용한 비대면 중간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응시한 일부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험 도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제를 공유하며 답안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채팅방에 있었던 학생 제보로 들통났습니다. 컴퓨터에 시험 문제 창 외에 다른 창을 띄울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깔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교수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하고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F 처리와 행정조치를 강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저는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 열심히 대비했는데 억울하죠.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연세대에서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업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강생이 챗GPT를 사용하고 A+를 받았다고 쓴 글이 지금도 학교 커뮤니티에 게시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험 칠 때 얼굴, 손, 마우스가 보이도록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담당 교수는 이런 영상을 확인하다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심스러운 50명 가운데 40명이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강의와 시험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했는데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정행위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상화될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의 실력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연세대 측은 AI 윤리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종결 수순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중도파 의원 일부가 공화당과 타협을 택하면서 붙었는데요. 임시 예산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원의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 8명이 연방정부 업무 중단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임시 예산안 처리엔 상원 100명 가운데 60표 이상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53명에 8명이 추가되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And in the very near future, we will be voting on a final package, a clean continuing resolution until January the 30th, and 3 bipartisan full-year appropriations bills. 이미 역대 최장 기록 35일을 넘어선 셧다운은 오늘로 41일째를 맞았습니다. 입장을 바꾼 야당 의원들은 중도파로 이른바 스냅으로 불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과 전국적인 공항 운영 차질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임시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이외에 부처 예산안을 줄인 3건의 지출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거두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안에는 저소득층 식량 지원 예산 배정이 내년 9월 말까지로만 한정된 데다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 문제는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So I cannot support the Republican bill that's on the floor because it fails to do anything of substance to fix America's healthcare crisis.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 종결 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 주까지 할 것을 민주당 측에 약속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하원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변수가 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밝힌 데 이어 급여를 받지 못해 결근하고 있는 항공 관제사들에겐 미출근 시 급여를 깎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무급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 관제사들에겐 $10,000, 우리 돈 1,450만 원을 보너스로 권고하겠다며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